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같이 분석을 해봤던 시골 경매 물건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됐는지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집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살이었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집이랑 가깝다는 거. 농담이고요. 자, 영동고속도로 속사 IC, 영동고속도로 속사 IC 바로 옆이고, 게다가 이렇게 남양지, 뒤에는 산, 앞에는 속사천, 배산 임수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고의 단점은 이 고속도로가 또 너무 가깝다는 거. 고속도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인데 토지 266평, 건물 제시외 포함해서 64평이고요. 이 집이 어제 드디어 낙찰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 낙찰이 됐는데 이 집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됐었냐면은 유치권이 있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했고 이제 그게 확정 판결이 나서 유치권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올해 다시 경매가 재개됐는데 유찰이 좀 됐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매각길, 5차 매각길에 9명이나 입찰을 해서 결국에는 감정가 대비 58% 1억 4,590만 원에 90만 3원이네요. 아무튼 이런 가격에 낙찰이 됐고요. 입찰을 9명씩이나 했으면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경매 물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인데요. 여러분 이 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집이 특이했던 점은 유치권자가 경매로 넘긴 집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치권이 있는 집이 다른 권리도 많이 있어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가 되면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일단 정지가 되고 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유치권 경매를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이 경매 물건은 바로 그런 유치권에 기한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분석을 했던 게 이 집 주인은 이 집을 사놓고 이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충북 옥천인데 이 집이 얼마에 낙찰됐냐? 감정가는 2억 7,500만 원 정도 됐고 근데 낙찰가는 2억 1,700만 원 정도 됐네요. 감정가 대비 78% 한 명이 입찰해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날 것 같아요. 나 혼자 입찰했는데 좀 낮췄을걸. 그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이 집이 엄청 비쌌죠. 땅은 100평, 건물은 76평.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이 집도 바로 어제 낙찰이 됐는데요. 감정가가 무려 13억 8천만 원. 낙찰가는 9억 8천만 원. 단독 입찰해서 어제 최저가보다 살짝 높였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단독 입찰이긴 하지만 역시 세종시 겁나게 비싼 동네가 맞긴 하군요. 자, 그 다음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제가 사는 동네죠. 이 집은 땅 500평, 건물은 40평, 땅이 엄청 크죠. 특장점은 여기 휘닉스파크, 바로 옆이라는 점이었고, 여기 펜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양집이어서 뭐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 집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은 이 집이 통나무 집인데 좀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통나무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아무튼 얼마에 낙찰이 됐냐? 이 집은 감정가가 4억 7천만 원. 좀 비쌌네요. 그런데 그냥 쭉 떨어졌습니다. 어제 4차 매각 기일날 최저가 1억 6천 정도 됐는데 단 한 분 입찰하셨고 1억 7,600만 원. 그 다음 이 집도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살펴본 집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이었는데 제가 영상 댓글을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야, 거기는 경기도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성 경기도 맞습니다. 이 집이 땅 200평에 건물 36평인데 금방 낙찰이 돼버렸습니다. 감정가는 3억 3천 정도 됐고 낙찰가는 그저께 최저가인 2억 3천보다 700만 원 비싼 2억 3,700만 원에 역시 단독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대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이 집 기억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강원도 영월이고
새 집이었습니다. 땅이 330평, 건물은 59평. 우와, 집 엄청 크네요. 이 집이 새 집이었고, 저 역시 이 집을 분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이런 집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영월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약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거의 남향에 동네도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이건 좀 인기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시골의 집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 집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는 집이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집이 많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저 밑에 제주도라든지 한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지역들에는 사람들이 확 몰려가서 집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 빼고는 시골에는 집 자체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 집은 새 집이잖아요. 시골에서 뭐 지은 지 몇 년 안 된 새 집도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낙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시면 이 집의 감정 가격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제 두 번 유찰됐고 3회 때 엊그저께인데 2억 2,500만 원이 최저가인데 7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결국 3억 1,600만 원, 거기다가 만 원을 좀 더 쓰신 분이 낙찰을 받았네요. 마지막으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라는 마을인데요. 경기도 양평군을 제가 강원도 양평군이라 그랬네요. 저는 이 마을을 작년에 가봤는데 와, 진짜 마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들도 다 엄청 고급지게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이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집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집이 이제 수영장, 요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집에는 보증금 4억 2천만 원짜리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이 요 4억 2천만 원을 다 인수하는 조건. 여러분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죠. 댓글을 제가 보니까 뭐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야 무슨 저기 경기도 양평에 전세를 4억 2천씩이나 주고 들어가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던 기억입니다. 아무튼 이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됐고요. 감정가가 3억 7천이네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이 집의 감정가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4억 2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니 이걸 누가 낙찰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쭉 떨어졌고 결국 4월 16일 8차 매각기일에 2명이 입찰을 했네요. 그리고 4,100만 원을 쓴 입찰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은 3천만 원 썼네요. 자,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뭐 제가 낙찰자는 아니지만 뭐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은 오케이 좋다. 전세보증금 4억 2천만 원? 오케이 내가 줄게. 내가 그 정도 내고 이 집에 들어가 살지.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일 수도 있을까요? 저도 뉴스에서 봤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거죠. 요즘에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선순위 전세금이 있는 집을 아주 싸게 낙찰받아서 배째라 하는 낙찰자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을 2번 죽인다. 그런 내용을 적어도 뉴스에서도 접했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 집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길 바라고요. 임차인은 4억 2천만 원 보증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경매 낙찰 결과를, 최근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지역이 다양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가격으로 그래도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